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가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10%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폭설이 내린 뉴욕주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속에 묻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도로가 갑자기 붕괴되며 차량 2대가 대형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는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가 미국민들의 소득세를 대체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지금이 미국의 황금 시대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천문학적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경제 호황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12 months, I secured commitments for more than $18 trillion pouring in from all over the globe.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세를 더 강화해 미국민이 내는 소득세를 대체할 거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Substantially replace the modern day system of income tax, taking a great financial burden off the people that I love. 힘을 통한 평화 전략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일 제네바에서 열릴 이란과 후속 핵 협상을 앞두고 이란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핵 개발 포기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we haven't heard those secret words. We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역대 최장 기록인 108분 동안 이어진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경제난의 책임을 전 정부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These people are crazy. I'm telling you, they're crazy.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USA를 연호하며 호응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며 지켜보다 소리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10%가 아니라 15%로 인상되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환급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는 퍽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관세 인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은 전 세계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했는데 그리어 대표는 일부는 15%로 오르고 또 다른 일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율을 15%로 일괄 인상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리어 대표가 일부는 15%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한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등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물류기업 페덱스와 코스트코, 타이어 제조업체 구디어 등 1,400개 이상의 업체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한화 약 25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벌입니다. 결렬될 경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란은 그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SNS에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와 있다며 서로 우려를 해소하고 합의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대표단이 협상을 잘 이끌고 있다며 이번 협상이 전망이 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외교적 해법 찾기가 우선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is certain, I will never allow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which they are by far, to have a nuclear weapon. Can't let that happen. 벤스 부통령은 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면 결국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3차 핵협상을 하루 앞둔 어제 이란 정권에 자금 지원과 무기 공급 체계를 겨냥한 행정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기업과 단체 등 30개 이상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미국은 이들이 이란 석유를 불법 판매하고 대금을 세탁해 재래식 무기 지원과 핵 개발을 도왔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핵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의 군사작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은행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계좌 보유자들에게도 여권 등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 확인 규정에는 시민권 관련 정보 제출이 없고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계좌 개설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재무부에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사이클론 이후 전력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수천 가구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는 특히 매사추세츠주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은 전력 복구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부 대서양과 뉴 잉글랜드 지역 등 일부 주에서는 2피트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제설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이 큰 차질을 빚었고 철도 운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10,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는데 어제 하루에만 2,0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네, 뉴욕주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눈 속에 묻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4시쯤 디어파크의 한 주택가에서 제설 작업 도중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폭설로 인해 여전히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어 주민들이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d I heard the shoveling. So what I did was I came to the door and they're telling me there's a dead man in the snow. There's dead. I go, what? 숨진 남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24,00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산불은 지난 22일 밤 플로리다주 남부에 위치한 빅 사이프레스 국립보호구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고 연기가 확산되면서 인근 고속도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의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강풍으로 연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도로가 갑자기 붕괴되며 차량 2대가
대형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가 순식간에 땅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운전자들은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해당 도로의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오늘 아침 LA 통합교육부 교육감 알베르토 카바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FBI는 수색 영장을 갖고 집행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A타임스는 이번 수사가 과거 LA 교육부와 계약을 맺었던 AI 챗봇 업체 올히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창업자는 2024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가 교육부 전체가 아닌 카바로 교육감 개인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카바로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인 LA 통합교육부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학교이사회 만장일치로 재임용됐습니다. 그는 최근 학교 캠퍼스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안전지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반아이스 움직임을 펼쳐왔습니다. 연방 판사가 법무부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 내용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계약자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계약자와 기자 간의 통신 기록이 확인되면서 기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수사 당국이 유출 사건과 무관한 기자의 개인 정보까지 열람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영장 청구 당시 언론인 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혐의를 받고 있는 계약자는 기밀정보 불법 전달과 불법 보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호종인 매에게 술을 먹인 20대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사우스 위티어의 한 공원에서 25세 남성이 보호종 맹금류인 쿠퍼스 매에게 술을 먹이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쿠퍼스 매는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보호받는 종으로 포획이나 학대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법원은 징역 45일과 1년 보호 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동물 사육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계열 전체 지원자 수가 25만 1,900명가량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UC 총장실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0.6% 증가해 이전 최고치였던 2022년 가을 학기 25만 1,700여 명보다 20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캠퍼스별로는 UCLA에 가장 많은 17만 7,300여 명이 지원했으며 이어 샌디에고와 버클리, 얼바인, 산타바바라, 데이빗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지원자 가운데는 히스패닉이 39%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 31%, 백인 19%, 흑인이 7%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4%, 남학생이 42%를 차지했으며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S&P 500은 0.81%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금융주가 1%대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반영하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 매출은 약 68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로 예상치인 1.53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옵션 시장은 실적 발표 다음 날 엔비디아가 약 5%의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제네바 핵 협상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고 더 많은 외교적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인수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업데이트 발표로 소프트웨어주를 중심으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며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전망을 밑돌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여전히 암과 심장병, 뇌질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2,059명으로 한인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장 질환은 1,395명, 뇌혈관 질환은 579명, 알츠하이머병은 4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과 비교해 뇌혈관 질환은 14%, 알츠하이머병은 20% 급증했습니다. 또 사망 원인 7위인 자살도 214명으로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보장국 SSA가 수급자의 해외 체류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개정해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이루어진 과거와 달리 한 달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SSI 수급이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SSI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현금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급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0만 명 정도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부당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미주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그랜트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미주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그랜트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KACF는 2년 전부터 LA 지역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LA 지역 누적 지원금은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부금을 받은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기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KACF의 윤경복 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자선단체로 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ACF는 오는 9월 12일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LA 지역 첫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최초로 한인이 사회복지국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주 상원은 스티븐 차 씨를 주 사회복지국 국장으로 인준했으며 이는 마이키 셰럴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지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한인이 뉴저지주 정부 내각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라운대와 예일대 의대를 졸업한 차신인 국장은 메디케이드 시스템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크림치즈와 두부 스프레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메이드 프레쉬 샐러드 컴퍼니는 유통기한이 2026년 2월 27일까지인 5파운드 용기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했으며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FDA는 제조사와 함께 오염 원인을 조사 중이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육군 소속 한인 병사가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서두르던 한 어머니와 유아를 도운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언론 매체인 넥스트 샤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탑승 마감 안내 직후 게이트로 뛰어가던 티아 루시아 월터 씨가 군인인 데니얼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가 아이를 안고 함께 터미널을 달려 결국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보여준 작은 친절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으며 어머니인 월터 씨는 데니얼 씨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3.1절 107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애틀란타 한윤회는 이번 공연은 오후 3시부터 개회선언과 국민을의 기념사, 축사, 독립선언문 낭독, 난타 공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3.1 독립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의지를 되새기며 하나된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새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보고 폰이 먼저 알아서 제안을 하는 식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새 갤럭시 S26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화나 메시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먼저 할 일을 제안하는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If they ask if I'm free to catch up over some Korean barbecue next weekend, Now Nudge brings my calendar to me, understanding the context so I can check and respond in seconds.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때는 인공지능이 대신 받아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줍니다. 전화기로 찍은 사진에 옷을 바꿔 입히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로 고쳐주는 식으로 사진 보정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자체 AI 외에 다른 회사들 AI를 옆면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심었습니다. 최고급인 울트라 모델에는 정면에 있는 사람만 화면을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까만 화면으로 내용을 가려주는 프라이버시 화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You can see my screen clearly, but you can't see it from the sides. See? And turn it off like this.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는데 기본형인 256기가 가격이 작년보다 모두 99,000원씩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판매량 기준으로 애플이 1위로 올라선 상황에서 삼성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새 갤럭시 시리즈는 3월 11일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동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대비를 위한 자유의 방패 훈련을 다음 달 9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열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는 군의 지하 벙커와 같은 실내 지휘소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워게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 재래식 전력의 도발을 막고 북핵을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워게임으로 가동해 보는 겁니다. 동원되는 한미의 병력은 18,000명. 같은 기간 육해공군 해병대에 장비와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실기동 훈련도 합니다. During the exercise period, the alliance will conduct Warrior Shield, combined training linked to the exercise scenario and essential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실기동 훈련의 규모나 일정 등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연습 기간 동안에 야외 기동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연합지휘소 연습 기간을 정했고 해외 미군의 장비까지 반입됐는데
어디서 어떤 실기동 훈련을 할지 여전히 확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습 계획이 공식 발표된 시점까지도 실기동 훈련 계획이 미수립 상태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기동 훈련 축소를 주장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의 서해 단독 훈련과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복원 검토 등을 둘러싸고 한미 군 당국 사이 협의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한미 동맹의 최대 군사 이벤트인 연합훈련마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규모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상승률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약 1% 오른 6,022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첫 6,000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에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한때 6,1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막판 상승폭을 줄인 코스피는 114포인트 오른 6,083으로 마감하며 6,000선에 안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9%, 12% 넘게 급등하고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AI와 관련된 투자, 결국 뭐 생존을 위해서라도 투자 자체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국내 반도체가 상당 부분 예상보다는 긴 어떤 호황 사이클을 누리지 않을까 좀. 1년 전 2,4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뒤 3,000을 넘었고 반도체 호황과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4,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달 5,000선에 올라섰고 약 한 달 만에 6,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5,01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을 더한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5,656조 원으로 프랑스 증시를 추월하며 세계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익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이익률, 영업이익률하고 ROE도 동시에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신흥시장에서는 한국은 이제 필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지난해 76%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올 들어서도 44%나 오르며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돈을 벌어 미국 국민들이 소득세를 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치솟아 미국 보통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